안녕하세요. 취업조로입니다. 네, 조르님 오늘은 부트캠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상담 들어오면 부트캠프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? 그쵸. 일단 아무래도 부트캠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케터도 마케터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많았던 게임 개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 기획 이런 쪽에서 부트캠프를 좀 듣고 오신 분도 많고 그것도 그러고 이제 들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이 올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단도 진입 쪽으로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트캠프 이력이 스펙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지금 이제 찍는 시점이 2024년 말 2025년 1월을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요. 아마도 이게 1월이나 2월 정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부트캠프가 도움됐던 시절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. 오히려 돈을 받고 실무 경험을 쌓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돈을 내고 심지어 비싼 돈을 내고 부트캠프에서 스펙을 쌓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비싼 돈을 주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? 일단 이게 이제 좀 고민의 시작은 이래요. 이게 사실 부트캠프라는 게 왜 생겼나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른데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뭐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PM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엔 사실 회사에서 워낙 적은 수를 뽑기도 한데 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그 실력의 그런 바운더리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가지고 각 그 교육 업체에서 뭐 서비스 기획 하신 분들 모셔다가 막 교육시키고 이런 게 성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한 3, 4년 정도부터 실행이 됐고 제일 컸던 거는 이제 뭐 코드 스테이츠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했던 그 게임 개발 쪽이 되게 그게 컸었거든요. 이제 문과 쪽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친구들 또 이공계 중에서도 뭐 물리학과라든지 수학과 이런 쪽에서 컴퓨터공학과로 넘어가려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부트캠프에서 수업을 듣고 대놓고 이제 SCSC 같이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이런 교육 같은 걸 한 다음에 개발자로 넘기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준비하는 부트캠프가 또 생기고 이래가지고 융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정책이 이과를 밀 때는 되게 융성을 했고 또 이거에 겹쳐가지고 서비스계 PM이 다 같이 융성을 하다가 개발자 채용난이 끝나면서 다 같이 망가졌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그 IT 붐이 끝나면서 다른 직무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지금의 형태가 된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3, 4년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그 되게 그 괜찮았던 부트캠프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. PM이랑 서비스계 혹시 몇 명이나 뽑는다고 생각하세요? 뭐 한 해를 갈 것도 없이 한 6개월 한 시즌에 몇 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? 진짜 조금 뽑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뭐 신입으로 뽑는 인원수는 정말로 50명도 채 안 될 텐데 부트캠프가 이리저리 만들어지면서 막 200명, 300명 되는 친구들이 부트캠프를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의 그 서비스 기획을 원하는 사람, PM을 원하는 사람들이 양성이 되면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 되게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이 인사팀이 보기에는 그 우리들이 보면은 뭐 3, 40명 같이 듣잖아요. 3, 40명이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 회사에 지원해버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이러다 보니 인사팀 입장에서는 얘 뭐야? 왜 전부 똑같아? 얘 배운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이래가지고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부트캠프 친구들이 지금 3, 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미 그 선배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실무에 있을 거 아니에요. 잘해줬으면 다행인데 이 친구들이 특히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못했었어요. 그 3, 4개월 배우고 와가지고 코더도 못 되는 상황에서 되게 벅차하면서 그 업계를 떠난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트캠프 출신이면 그냥 안 뽑아라고 인사팀에서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. 그게 언제냐면은 2024년 현재 시점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이르는 이 시간 동안에 올해 좀 기조가 많이 바뀐 게 부트캠프 출신 안 뽑아가 돼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왔는데 산출물도 비슷해? 그러니까 부트캠프 출신인 거 알겠어? 근데 선배들이 다 못해가지고 왜 안 뽑아? 이렇게 돼버리니 부트캠프 출신이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. 돈은 돈대로 내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알아보니까 부트캠프 가격이 진짜 몇백만 원 단위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결과물의 깊이가 좀 깊지 않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좀 거기에 한계성이 있을까요?
이게 사실 좋은 부트캠프도 있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PM이나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멘토가 열정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짜고 이래가지고 끌어오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,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이 1년, 2년 반복되면서 정형화된 교육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이 똑같아 버리니, 아까 전 말 반복인데 그래 버리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,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 했던 그 열정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뽑아내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찍어내기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보니까 결국에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 깊이감이 하나도 없고 나만의 색깔이 하나도 없는 채로 가져오는 스펙을 면접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, 그걸 기반으로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깊이감 있는 질문들을 좀 답변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부트캠프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, 그 멘토가 자기가 그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만 밑에 친구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되게 적은 경험으로 하게 되는데,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회사 가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그런 회사도 이제 몇 명 뽑아보다가 안 뽑아주는 상황이고, 그 지금 시장에서 다 알려져 버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, 반면에 이제 제가 부트캠프 업체한테는 좀 얘기를 하는 게, 좋은 멘토 하나 얻는 거 진짜 힘든 건 아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멘토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그 멘토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풀 가지고 그 돌려쓰기 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이제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.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를 많이 하나 가신다고 하면은요,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추천할 만한 상황도 있거든요. 부트캠프를 추천할 만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처음 그 직무를 들어오실 때,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트캠프가 도움은 돼요. 근데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직무에 대한 공부 꾸준히 하시고 부트캠프 이상의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서 부트캠프에서 만들어준 산출물만 가지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좀 그 취업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단도 진입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부트캠프 3개월 vs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일하기, 뭐가 더 조금 매력적인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동일 직무라고 가정하에서는 실무 경험이 낫죠. 뭐 부트캠프는 비할 바가 못 되고, 사실 이제 특히나 요즘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인사는 부트캠프가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반 직무에서 부트캠프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돈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.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인사 실무자들 한 10명 만나고 다니는 게 더 좋고,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3개월 경험이라도 쌓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부트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트캠프에서 정말 몇백만 원 소진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저희가 주제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.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